테스트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3번과 10번 질문이겠지? 3번, 10번 제외하고 혹시 질문? 9번? 자, 반응식인데 개수 맞추는 거죠. 일단 가는 보아하니 요런 반응이네요. 그 NO3- 는 그냥 구경꾼 이온인 거고 결국에 요 반응식이 요 반응식이랑 똑같은 거죠. NO3- 는 구경꾼 이온인 거고. 이해돼? 자, 그러니까 2대 1이네.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1이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노란색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겠죠. A, B, C는. 자, 그리고 밑에 걸 보니까 나는 굴이랑 HNO3 했더니 CU NO3 2 NO H2O 뭐 이렇게 나왔어. 자, 요거는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산화수가 0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 변한 것끼리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0에서 플러스 2로 2 증가. 또 변한 게 질소가 변했네요. 여기에서 3 감소. 그치. 나머지는 그대로죠.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서 증가 감소를 똑같이 한번 맞춰 본다면 얘가 3개, 얘가 2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6 증가 6 감소잖아. 그럼 얘가 3개, 얘가 3개. 얘는 2개인데 잘 봐봐. 근데 질소는 여기에는 여기 반응물에는 여기밖에 없죠. 근데 생성물에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질소가 여러 마리가 있을 건데 그 중에 일부는 산화수가 안 변한 질소인 거고 일부는 산화수가 변한 질소인 거야. 그러니까 변한 질소가 2마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해돼? 그럼 변한 질소가 2마리일 건데 안 변한 질소도 있죠. 질소가 6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 일단. 6마리가 있는 거고 변한 건 2마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8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수소가 4개, 8개니까 물이 4개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산소 개수가 여기도 안 썼구나. 여기도 2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산소 개수가 24 4개에다가 2개에다가 여기 6개, 3개, 6, 3, 18 24개 맞네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산소 작업은 그냥 한번 확인차 해본 거고요. 사실상 제대로 했다라고 확신이 들면 여기서는 맞춰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걸 잘 생각해야겠네요. 8마리의 질소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질소는 변한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게 변한 거다. 이해돼? 자, 그러면 가에서 A, B, C를 더하면 5가 될 거다. 2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5가 맞네요. 나에서 D, E는 F, G, H보다 클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D, E는 F, G, H. 그치. 얘는 11이고 요거 더하면은 9네요. D가 더 크네요. 나에서 구리 1몰이 반응하면 NO 1몰이 생성된다.
불이의 개수는 3이고요. NO의 개수는 2죠. 개수가 다르네. 1몰 반응해서 1몰 나온다. 틀린 말이지. 1몰 반응하면 3분의 2몰 나오겠네. 이해돼? 또 질문 있어요? 이거 말고? 3번, 10번 제외하고는. 없어? 네. 4번. 자, 학생 A가 화합물 내의 원자들의 양해산화수와 음해산화수를 구한 뒤에 X랑 Y를 결정했대요. X는 X의 최대값, Y는 Y의 절대값. Y, 음해산화수의 정수값이 더 큰 걸 찾으란 얘기네요. 음해산화수의 정수값이 더 큰 거. X의 최대값. HCl, N2H4, H2SO4, OF2, Cr2O3. 잠깐만, 근데 문제 좀 다시 읽어볼게. 원자의 양해산화수가 X고, 음해산화수가 Y. 오케이.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4개네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3개니까 여기는 플러스 3. 이거죠? 그럼 XY 찾아봅시다. 이게 X고, 이게 Y, 이게 X고, 이게 Y, 이게 X의 최대값이니까, 그리고 요게 Y, 요게 X고, 요게 Y, 요게 X고, 요게 Y네. 근데 문제 뭐라 그랬어? Y가 X보다 큰 거를 찾아봐라. Y가 X보다 큰 거. 요게 크네요. 그치? 절대값이니까. 2는 1보다 크다. 이해돼? 또 질문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뭐 수소, 산소 때려 넣고 0 맞춰주면 돼.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조심해야죠, 이런 거는. 산소가 플러스 2니까 이런 거. 그치? 자, 또 질문 있니? 없어요? 자, 없으면, 우리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맞은 친구들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 자,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문제의 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렸어. 2가지 알려줬는데, 자, 첫 번째 팁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온 전하량 B와 반응하는 이온수 B는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하량이 B가 1대2면 개수 B는 2대1로 반응한다. 이런 거였죠. 두 번째 팁. 모든 수용액은 정기적 중성이다라는 거. 그쵸? 네, 요거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넣는 경우, 그러면 또 어떤 수용액이 되겠죠? 이 수용액에다가 또 어떤 금속을 넣는 경우, 또 어떤 수용액이 되겠죠? 그 수용액에다가 또 어떤 금속을 넣는 경우. 이러는 경우에서 각각의 요 수용액에 뭐가 똑같으면 총전화 쓸 필요 없죠. 양이온의 전하의 총합이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이해돼요? 왜? 어쨌든 이 용액 안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부터.
자, 실험이 복잡해요. 이럴 경우에 처음에는 그림을 좀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에서 조잘 된 거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그림으로 좀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같이 해보자. 자, AA 플러스랑 BB 플러스, A이온, B이온이 들어있네요. 용액에 A이온과 B이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3몰의 C를 넣는데, C 3몰. 이렇게 됐을 때, 석출된 금속을 제거하고, 이어서 또 3몰을 또 넣었대요. 뭐 어떤 용액이 또 됐겠지. 근데 여기에다가 C 3몰을 또 넣었어. 자, 그랬더니 C는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C 3몰은 여기서 모두 반응한 거죠. 금속 3몰이 모두 반응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여기에 C 플러스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 반응한 거니까 CC 플러스는 몇 몰이 있을까, 여기? 3몰 있다라는 걸 문제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각 과정에서 C는 모두 반응한다면, 그럼 여기서 3몰이 추가된 거면 얘가 또 반응하는 거지. 그럼 이 용액에는 C 플러스가 또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몰이 추가됐으니까 6몰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대답해야지. 이해돼? 자, 그러면 나에선 또 A만 석출됐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건 있네. B 플러스가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양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A만 반응을 한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가 여기서 반응을 하고 석출된 건데 그 석출된 거를 빼고 C를 넣었다는 얘기야. 그냥. 알겠니?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줄어들었겠죠. 이해돼?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 플러스는 있다라고 자료에서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드는 게 있을 거예요. 줄어든 만큼. 그리고 또 다해서 석출된 A와 B는 1대1이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C를 또 넣었는데 A가 모두 없어졌을 거야. 그리고 B 플러스가 좀 남아있을 건데 A가 없어진 양, 그러니까 즉 여기 원래 있었던 양 말하는 거죠. 여기 있었던 양이랑 B가 없어진 양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문제 이해돼? 자, 그래서 자료를 줬는데 이렇게 이온 종류 줬고요. 양이온 몰수를 줬네요. 그래서 얘는 총 13몰이고요. 얘는 총 10몰이고요. 얘는 총 9몰이네요. 그래 놓고 나에서 완결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구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 잘 봐봐. 이온수가 얼마나 감소했니? 변화량. 3만큼 감소했죠. 그치? 근데 이 3이 감소하는 건 석출되는 건 이온이 없어지는 거죠. 용액 속에 이온이 없어지는 게 석출되는 양이지. 그리고 산화되어 양이온으로 튀어나오는 요 값은 생기는 거죠. C가 생기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없어지고 생기는 거를 종합해 보자면 최종적으로 3만큼 없어진다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생기는 게 몇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게 몇이라고 알려줬어? 3만큼 생긴다고 알려줬죠. 3이 생겼는데 3이 없어진 거래, 결과적으로는. 결국 석출된 양이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6만큼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니? 이해돼?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 지금 보니까? 2대1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량의 비는 몇 대 몇이라는 이야기야. A는 1 플러스였다는 얘기고 C는 2 플러스였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A는 1 플러스였다. C는 2 플러스였다. 됐죠?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얼만큼 줄어들었어? 1만큼 줄어들었죠?
근데 요 C3몰이 모두 반응해서 이온이 된 거죠. 그럼 이때 이 C3몰은 몇 개의 전자를 잃어버렸어야 돼? 2 플러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6몰만큼의 전자를 잃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6몰의 전자를 누가 얻어가야 돼? 얘 1 플러스 얘가 얻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게 반응한 A랑 B가 1대1의 비율이라는 거죠. 이해돼? 근데 A는 플러스고요. B는 아직 몰라요. 여기다 써놓자. 이해돼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6몰의 전자를 똑같이 줄 거예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한 개 반응한다면 전자를 하나만 얻어야겠죠. 1몰만큼만. 그쵸? 근데 총 6몰을 얻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 5몰은 얘가 얻어야 되는데 1몰의 B가 5몰을 얻으려면 B가 5 플러스여야 가능한 거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면 1대1이 아니라 2대2인가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2몰이 2몰의 전자를 얻어가겠죠. 그치? 근데 나머지 6몰 중에 2몰은 얘가 얻었고 4몰은 이제 얘가 얻어가야 돼. B이온 2마리가. B이온 2마리가 4몰의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B가 몇일 때 가능해요? 2일 때 가능하네. 이해돼요? 뭐 3대3인가? 해볼 필요 없죠. 만약에 3몰 얻으면 이 3마리가 또 3몰을 얻어야 되잖아. 이해돼? 그럼 이렇게 되면은 B의 전하량은 1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때 전하의 이때 감소하는 요 마이너스 1 값이 맞지가 않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B는 2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B는 2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봐봐. 얘가 6몰이고 9잖아. 그럼 얘는 몇 몰이겠어? 3몰이겠죠. 이해돼? 3몰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2몰만큼 반응하고 3몰이 남은 거니까 얘는 몇 몰이에요? 이건 5몰이겠죠. 이게 8몰이니까 나머지가 2몰이겠죠. 그러면 2몰이 모두 반응한 거고 5몰 중에 2몰이 반응한 거니까 개수가 딱 맞네.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나에서 다 구했잖아. A이온과 B이온 곱하기 B래요. A이온, B이온 2분의 5네요. 그리고 B는 2라고 알아냈으니까 답은 5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지금 내가 푼 거는 뭘로 푼 거야? 이걸로 푼 거야. 근데 이제 이걸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기다 금속 넣고 여기 나중에 나온 용액이지. 얘랑 양이온 전환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얘가 2 플러스라는 걸 알고 B는 아직 몰라요. 이 상황에서 얘가 9몰인 걸 아니까 얘가 3몰인 건 당연히 아는 거죠. 이해돼? 3몰인 건 당연히 아는 거죠. 그리고 얘랑 얘의 합이 몇 몰이라고 알아요, 우리? 얘가 3몰 있는 거니까 총 10몰 되려면 얘는 7몰 있다라고 해야겠지? 되니? 그래서 얘를 X몰, Y몰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7이라고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 전하량으로도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거든. 3몰, 2몰. 잠깐만.
전하량으로 식을 만들기가 껄끄럽네요. 이건 안 되네. 전하량은 안 되네. 그치. B의 전하량을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건 두 개를 다 써야겠다. 일단 이걸 통해서 B 전하량을 알아내고요. 오케이? B 전하량을 알아냈다라고 하고 그 단계 다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알아냈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식 하나 더 써보면은 여기에서 전하량이 6만큼에다가 12만큼이니까 18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돼? 18만큼의 전하량.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2, 3 있으니까 6이네. 여기 18인데 여기 6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 전하량으로 12만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12만큼이 있으려면은 x 플러스 2y죠 이번에. b가 2라는 걸 알아냈을 때 보는 거니까. 그럼 12다. y는 몇이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빼주면 몇이야? 5만큼이네. 그래서 얘가 5몰이다. 얘가 2몰이다.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꼭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 사나워는 킬러 다시 한번 꼭 복습해야 된다잉. 번 문제도 비슷해요. 비슷해. 표를 한번 그려놓고 할게요. 표 그릴 필요 없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2 플러스가 들어있는 용액이 있었대. 용액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B를 넣었대요. B 몇 엔 넣었다고 해요? 표에서 4엔만큼 넣었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수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가 A2 플러스랑 BB 플러스가 있네요. A2 플러스가 모두 반응한 건 아니네.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C를 X만큼 넣었대. C를 X만큼 넣었는데 그 후에 이온 종류를 보니까 BB 플러스와 CC 플러스가 있네요. 자, 실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로 힌트로 준 게 Q 값을 줬어. 근데 Q라는 거는 뭐라고 알려줬냐면 전체 양이온 수 분의 양이온의 총전하량 이라고 줬죠. 근데 이런 경우 금속을 넣는 경우 양이온의 총전하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했죠. 되니?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Q를 알려줬다라는 건 이온수를 알려준 거야. 돼? 그래서 보면 Q 값이 얘는 1이라고 하고요. 얘는 9분의 7이라고 하고요. 얘는 8분의 7이라고 하고 있네요. Q 값을 뒤집으면 이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온수는 얘가 7분의 9, 얘는 7분의 8, 7분이 분모네요. 그럼 얘도 그냥 7분의 7이라고 한다면 다 분모가 7이니까 이온수를 7N, 9N, 8N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겠지. 비율을 준 거니까. 처음에 7N게 있던 거고 9N게 있던 거고 8N게 있던 거다라는 걸 이 양이온의 총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에서는 알려준 거야. 이해돼요? 그럼 얘가 7N만큼 있었다. 그러면 B가 얘가 남았잖아. 그러면 넣어준 B는 모두 반응했겠지? 그럼 얘는 몇 N 있어야 돼요? 4N 있어야겠죠.
근데 합이 9n이에요. 얘 몇 n이어야 돼? 5n이어야지. 돼? 그러면 양이온 전하가 14죠. 그치? 여기도 14가 돼야 돼. 여기 10이 있죠? B는 1이네. 그래야 14가 되죠. 혹은 이렇게 해도 되죠. 개수가 2개 석출될 때 4개 생겼네. 그쵸? 개수 B가 2대 1로 반응한 거야. 2개 없을 때 4개 생겨. 1대 2죠. 1대 2로 반응한 거야. 전하량의 B는 2대 1이겠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네. 자, 그리고 8n이 됐어. B가 남았고, 얘가 8n이 됐어. 여기서 몇 변했니? 1만큼 변했네. 그리고 얘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잘 봐봐. C가 뭔지 모르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C가 1인지 2인지 3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잘 봐봐. C가 만약에 1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C의 전하량은 작은 편이니까 C를 넣으면 이온 개수는 많아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C가 들어와서 A랑 반응할 때 C가 전하량이 만약에 1이었다면 A는 2니까 C가 생기는 양이 더 많을 거잖아. 그럼 A랑 반응할 때 이온수는 증가했을 거예요. 증가했는데 B랑 반응할 땐 B의 전하량이 1이니까 이온수가 일정하죠. 여기선 반응이 2번 일어나는 거라고. A를 모조리 일단 반응시키고 또 B와 이어서 반응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A랑 반응할 때 이온수는 증가하고 B랑 반응할 때 이온수가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온수가 증가한 결과가 나타나야겠지. 근데 감소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온수가 증가했을 거기 때문에 C는 1이 될 수 없네요. 그러면 C가 2인지 3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C가 2인지 3인지 3부터 한번 해볼게요. C가 만약에 3이라면 전하량 보존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 일단 얘가 3인이고 얘를 X만큼 넣었다고 하니까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을게요. X 플러스 Y는 8n이네요. 그치? 전하량 가지고 식을 또 세워보면은 3x죠 이번에. 3x 플러스 y가 몇이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10에 1이 4개니까 14죠. 이게 14다. 10 나왔네. 연립해주면은 2x가 그치. 6이 되는 거네. x는 3이 되는 거네. 그러면 y는 5가 되겠네. 답 나왔죠? 근데 y가 5야. 이게 만약에 5야.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결과. 얘가 다 반응하고 얘가 마저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에 B이온의 개수는 4보다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근데 5잖아. 3이 가능하려면 5마리여야 돼. 근데 실험에서 말이 안 되죠. 이해돼? 실험 자체에서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거 5 때문에. 이게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숨어서. 돼? 그러니까 나머지 가능성 2밖에 없네. 2 가지고 한번 다시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y는 8인데 2x 플러스 y가 14라는 얘기고 x는 6이라는 얘기고요. y가 2라는 얘기네. 가능하네요. 그래서 C의 개수는 2다. 전하량은 2다. X는 6n만큼이다. 그러니까 6n의 C가 얘랑도 반응하고 얘랑도 반응하고 5n개 모두 반응하고 B가 2개 이어서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C는 2 플러스. 지금 잘 생각해봐. C가 2 플러스면 6n개 반응할 때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여야 돼? 12개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럼 12개가 될 건데 12개 중에 10개는 요 새끼랑 반응한 거죠. 10개는 얘한테 준 거야.
그럼 나머지 2개는 누구한테 준 거야? 이 새끼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2마리만 반응해서 2A이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답은 다 구한 것 같아. 기억. 자, C는 B보다 클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C는 2고요. B는 1이니까 기억은 맞죠? X는 2N이래요. 2N이 아니라 6N이네요. 자, 디귿 3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B는 B랑 C가 1대1 똑같을 거래요. 3에 존재하는 거 1대3이네요. 이해돼?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사용한 스킬은 요거밖에 없어요. 딱 2가지.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는 이제 너희들이 경험치로서 습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 문제를 접해보면서 풀었던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이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되죠. 이해를 하려고 많이 써보고 풀어보고 필기하고 노력해야 돼. 가만히만 있는다고 시험 전날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알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잘해질 수 없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을 봤죠? 수능 화학 이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물화생지 중에 등급 컷이 가장 낮아요. 가장 낮아요. 어려웠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다른 과목도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너희들 좀 무시하잖아. 쉽다고. 근데 그것도 등급 컷이 낮은 편이었어요. 물리가 제일 어렵다고 하죠. 기피하죠.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피하죠. 물리를. 근데 물리가 등급 컷이 제일 높았어요. 물리는 쉽게 나왔대. 쉽게 나왔대. 화학은 어렵게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국어는 쉬웠지. 쉬웠다는 평이 많아. 안 풀어봤어 난. 영어가 어려웠대요. 뭐 절대평가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나 좀 쉽긴 한데 듣기에서 틀린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하고 영어가 좀 어려웠대요. 수학도 뭐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국영수에서 잘 헤쳐왔다라고 하더라도 과탐에서 미끄러진 친구들이 꽤 많을 거야. 과탐이 복병이었어 이번에. 사탐도 복병이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탐구가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나중에 수능을 보실 때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탐구 과목 국영수에 밀려서 나중에 남는 시간에 해야지. 안 돼. 그냥 시간 할애해라 앞으로. 알겠어? 국어된다. 화학이든 물리든 생명이든 시간 할애를 꼭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가만히만 있으면 저 문제 못 푼다.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는. 시험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 내가 이 문제를 풀 때까지 어떻게 붙잡고 있어? 시간이 모자랐는데. 시험 때는 그걸 못하잖아. 그냥 공부할 때 하라고. 공부할 때 졸라 붙잡고 있으라고 풀릴 때까지. 알겠어? 그러면 는다고. 그래서 테스트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주는 거야.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붙잡고 늘어져 보라고. 이것저것 해보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산화환원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 소단은 하나 남아있죠, 우리. 뭐 남아있어? 화학반응 시 열의 출입, 발열반응 중화반응. 졸라 쉽다. 중학교 화학이야, 그거는. 중학교 과학.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 열량 할 때, 비열 할 때 배웠어. 중학교 과학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단위만, 몰이라는 단위가 뭐 새로 들어가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빨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봅시다. 이거 테스트 문제 꼭 복습해라. 보자. 화학 반응 시 열의 출입. 그래서 뭐 발열 반응, 뭐 흡열 반응 이런 거 이야기할 거예요.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적 있고요. 다 배경 지식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발열 반응이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 무조건 열의 출입은 있어야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출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는 계라고 과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위라고 불러요. 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주위. 그러면 이 계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을 방출한다. 그러면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는 온도가 올라가는 변화를 거친다는 거죠. 이해돼? 주위는 온도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 대표적으로 어떤 게 발열 반응이야? 나오는 것 중에 연소는 무조건 발열 반응이야. 뭘 연소시키든 뭐가 연소됐대 무조건 발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뭐 예를 들자면 뭐 마그네슘이랑 HCl이 반응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에너지 변화 그래프, 이것도 통합과학에 나오는 거였어. 발열이 일어나면은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여기가 에너지, 가로축이 반응 경로. 그래서 여기가 반응물이고요. 여기 반응물. 이게 생성물.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때 방출된 에너지는 주위의 온도를 높여주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맞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흡열 반응은 반대로 열을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계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열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겠지. 그럼 주위의 입장에서는 열을 뺏긴 경로가 되는 거니까 이 주위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 결국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차가워진다는 거야. 온도가 내려가면 그 반응은 무조건 흡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공부 안 한 친구들이 아니, 흡열을 했는데 왜 온도가 내려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을 흡수했는데 왜 온도가 내려? 열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열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반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치? 반응을 할 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 흡수된 열은 걔 입장에서는 반응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개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어? 개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위의 입장에서는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주위야. 여기를 만지고 있으면 뜨겁다, 차갑다는 주위를 보는 거예요. 주위. 이해돼?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차가워진다. 흡열 반응이라고 꼭 기억해주고. 자, 그러면 요것도 생성물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에너지가 흡수됐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그래서 요런 거 되는 반응들 나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수산화 바륨 연결 반응 뭐 요런 거 들어가면 흡열 반응이야. 그리고 뭐 혹은 염화 암모늄 뭐 요런 것들 이런 게 있으면은 흡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 녹이거나 얘네들을 반응시키거나 한다면 여기에서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것과 관련된 실험이 한 가지가 있는 게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나무 판자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나무 판자 위에다가 물방울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물방울을 떨어뜨려 놓고 이 위에다가 이 물방울이 뭉개지도록 삼각 플라스크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여기가 개야, 이 내부가.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염화암모늄 용해 반응을 시켰다라고 해보자. 흡열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물방울은 뭉개져서 이 아래쪽에 물방울이 이렇게 퍼져 있겠죠. 이해돼?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흡열을 시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열을 흡수하거든.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니까 이 삼각 플라스크를 만져보면 차가워요. 이해돼? 차갑게 느껴질 거야. 왜? 열을 뺏어가니까 계속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이 수용액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난 뒤에 이 삼각 플라스크를 잡고 들어 올리면 나무 판자가 삼각 플라스크에 붙어 있을 거야. 왜 붙어 있을 거냐면 요 물이 얼음이 됐을 거거든. 이해돼? 왜? 열을 뺏겼을 거니까. 물이 얼음이 될 때 열을 방출하잖아. 이해돼? 이 방출된 열이 이 개에 흡수됐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흡열이 일어나는 거고 삼각 플라스크 바닥에서는 발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실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실생활 응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냉각팩, 냉각 찜질팩 뭐 이런 것들, 얼음 찜질팩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사용될 수 있는 게 흡열 반응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돼?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두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흡열과 발열에서 결국 열이 이동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량계에 대한 이야기죠. 열량계에서는 뭐 실험에 대한 실험 결과 해석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결국 계산 문제거든. 쉬워요. 열량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열. 비열의 정의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이 하나 있었다고 해보자. A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A가 1g이래요. 이게 지금 1g인데 1도씨 변화시킬 때 예를 들어 4줄이 들어갔대. 4줄이 들어갔대.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의 비열이 몇이라는 거야? 4줄 퍼 그램 도씨라는 거야. 단위는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더 할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 비열이라는 값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량과 온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A를 1g이 아니라 2g 더 늘려서 2g을 가지고 1도씨 변화시키려고 해보니까 열이 얼마나 필요했을까? 정확히 질량과 비례해서 8줄이 필요했던 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양이 많아지면은 정확히 비례해서 그만큼의 열이 더 많이 필요한 거구나가 된 거죠.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질량이라는 거는 질량이라는 거는 온도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과 비례한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 한 번 더. 그럼 이번에 2g을 1도씨가 아니라 2도씨 변화시킬 때까지 한번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가 2배니까 필요한 열량이 2배가 되더라. 온도를 2배 변화시키니까 열량도 2배 필요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A 말고 그러면 B 다른 물질로 한번 해볼까? B라는 녀석인데 B를 똑같이 2g을 2도씨 변화시킬 때를 보니까 8줄이 필요했대요. 아니 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열이 다르게 필요했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물질마다 뭐가 다르다? 필요한 열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게 결국 비열인 거죠. 그래서 결국 비열은 C로 표현합니다. 그 비열이 열량과 비례하는구나. 비열이 클수록 열량은 많이 필요한 거니까. 비열은 A가 더 큰 거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이 변수들, 질량, 온도 변화, 비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되니? 이제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결국에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비열이라는 거는 M 델타 T분의 Q라고 쓸 수도 있지. 온도로 보면, 단위로 보면 Q는 열량이니까 줄을 쓸 거고요. 요 질량은 g을 쓸 거고요. 요 온도 변화는 섭씨 온도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줄 퍼 그램 도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비열이라는 거는 1g을 1도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이걸 중학교 때 배웠어 사실. 그죠? 이것만 알면 우리가 열량계를 사용해서 화학 반응 시 출입한 열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량계의 원리를 보면 결국에 이거야. 구조는 물통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담고 얘를 단열재로 막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스티로폼 박스로 막는 거예요. 왜? 외부로의 열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열재로 막는 거죠. 그래 놓고 온도계를 하나 꽂아놔. 이해돼? 그래서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걸 계라고 하는 거고, 이 물 속을 주위라고 할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에다가 A라는 물질을 용해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A 수용액이 되는 거죠. 되니? 그래서 온도계를 꽂아놨으니까 처음 온도를 T1이라고 할 거고, A를 용해시킨 뒤에 나중 온도를 T2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때 얘가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발열 반응을 했으니까 뜨거워져야죠. 온도가 높아져야죠. 그러면 T1과 T2, 이거 반응 전이고 반응 후예요. T1과 T2 온도는 뭐가 더 높아야 돼? T2가 더 높아야겠지. 이해돼? 자, 그리고 물의 질량을 W, 여기 물 처음에 넣어놨던 거. 물의 질량을 W1이라고 하고요. 이 용해되는 A의 질량을 W2라고 이야기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하나 더 해야겠다. 이 수용액의 비열. 비열은 C라고 할게요.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왜 높아졌을까? 수용액이 얻은 열량이 있겠죠. 근데 이 수용액이 얻은 열량이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 A가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이죠. 알겠어? 그래서 이 수용액이 얻은 열량을 계산하면 A의 용해열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둘이 똑같다는 생각으로. 되니? 그럼 수용액이 얻은 열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Q는 이 수용액의 비열 곱하기 수용액의 질량이니까 W1 플러스 W2가 되겠죠. 물의 질량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W1 플러스 W2 이게 질량이고요.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온도 변화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T1 마이너스 T2라고 하면 음수 나오겠죠? 안 돼요. T2 마이너스 T1이 되는 거예요. 이게 A의
A에 AW2g이 반응할 때, AW2g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을 말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용해열이라는 걸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팩트로는 1g당 용해열을 A의 용해열이라고 해요. W2g이 아니라. 그러니까 g당 방출하는 열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1g당 용해열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계산한 Q 값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W2g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돼? 만약에 W2g이 10g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계산하니까 1000줄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g이 녹을 때 1000줄이 발생했잖아. 그럼 1g이 녹을 때는 그걸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열량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요 값이 맞을까요? 이게 안 되죠. 수용액이 얻은 열량, A의 용해열 뿐만 아니라 A의 용해열은 수용액을 데우기도 하고 또 뭘 해요? 요 단열재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겠지, 사실. 이해돼? 그래서 요 단열재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는 열량계가 얻은 열량까지 있는 거예요, 사실. 주위로 방출된 열량. 근데 사실 이 열량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건 오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되니? 그러니까 실제로 Q값은 A 용해열보다는 적게 나왔을 거예요. 계산하면. 실제로는. 왜? 이걸 간과했으니까. 손실이죠,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낸 열량계가 하나 있거든. 그거를 통열량계라고 불러요. 그 통열량계를 알려면 열 용량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열 용량이란 어떤 물체의 1도씨를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변수가 질량 변수가 빠졌죠? 그치? 왜? 질량 변수는 빠져도 돼요. 변수가 아니거든. 왜? 물체라고 썼죠, 내가 지금.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칠판 지우개는 비열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이 칠판 지우개는 열 용량이라고 표현해야죠. 왜 이 칠판 지우개의 질량은 정해져 있잖아. 이해돼? 내가 이 칠판 지우개의 비열을 알기 위해서 얘를 그러면 지금 뭐 몇 그램 정도 될까? 120g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럼 120g이니까 나는 그러면은 240g으로 한번 280g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 칠판 지우개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뭘 덕지덕지 붙여? 안 되겠죠. 그냥 이 물체 그 자체로 봐야겠지. 질량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질량은 변수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되니? 그래서 통열량계라는 거는 통열량계라는 물체 자체의 열 용량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 용량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실험은 비슷하게 하는데 이걸 계산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통열량계의 열 용량을 아니까. 근데 이 통열량계가 얻은 열량에서는 온도 변화를 수용액이 얻은 온도 변화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T1-T2가 통열량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 실험을 똑같이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A 수용액의 비열은 이렇게 되고요. 열량계의 열 용량이
대문자 C예요. 다시 한번 써보자. 수용액이 얻은 열량은 Q1이라고 할게요. Q1은 비열 C 곱하기 W1 플러스 W2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요거죠. 또한 열량계가 얻은 열량, 이건 Q2라고 할게. 열량계가 얻은 열량 Q2는 열량계 비열, 연용량 곱하기 델타 T니까 T2 마이너스 T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Q1 플러스 Q2를 용해열이라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열량계 자체의 연용량을 문제에서 알려줬다면 이 Q2까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돼?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오차 분석이 좀 어려워요. 오차 분석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야. T2가 적게 측정된 경우에 Q는 이거 계산 Q, 계산한 열량, 그리고 문헌값, 실제를 말하는 거죠. 문헌값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크고 누가 작을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Q 해서 실험이라고 하죠. 계산이라고 말고 실험이라고 하죠. 실험에서 얻은 열량. B열 곱하기 W1 플러스 W2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죠. 돼? 이렇게 됐을 때 T2는 적게 측정됐대, 실제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가는데 온도계가 좀 이상해서 27도로 측정이 된 거야. 실제로는 28도인데. 이해돼? 그러니까 T2가 좀 적게 측정됐으면 우리 계산할 때 이게 적겠죠. 이게 적으면 요 값이 어떻게 될 거야? 작아지겠지. 이게 작아지면 요 값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작아지는 오차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뭐 T1이 낮게 측정됐다라고 한다면 커지는 오차가 발생하겠지. 되니? 또 아니면 저울이 고장나서 물의 질량이 좀 많이 측정됐어요. 물의 질량이 좀 많이 0점을 안 맞춰서 물의 질량이 예를 들어 98g이었는데 100g으로 측정이 됐어. 그럼 이게 많아지겠죠. 그럼 얘는 커지는 변화가 나타나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오차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량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1페이지에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 측정하기 문제 나와 있죠. 탐구 활동. 그거 한번 눈으로만 쓱 따라가 보자. 자, 간이 열량계에 증류수 100g을 넣고요. 어디냐면 191페이지에 탐구 활동. 자, 간이 열량계에 물 100g을 넣었대요. 이게 W1이죠. 그치? 자, 그래 놓고 염화칼슘을 녹여봤더니 처음 온도가 22도씨였는데 나중 온도가 36도씨가 됐어요. 이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온도 변화가 T2-T1에서 온도 변화는 14도씨가 됐어.
자, 그리고 용액의 비열은 4.2줄/gC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래서 열량계 속에 CaCl2가 흡수한 열량은 흡수한 열량? CaCl2 수용액이 흡수한 열량은 4.2줄/gC 비열 곱하기 질량 물 100g 플러스 염화칼슘 10g이니까 총 110g이죠. 수용액의 질량이. 110g 곱하기 온도변화 14도씨 해서 6,468줄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6,468줄이 나왔어요. 이거는 염화칼슘 몇 g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이에요? 10g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이죠. 근데 염화칼슘이 물에 될 때 방출한 열량 밑에 나와 있죠. 1g당 반응열. 이걸 용해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CaCl2의 용해열은 이제 6,468줄을 10g으로 나눠줘서 646.8줄이 된다. 8줄/g이 된다. 단위를 보니까 %g이 붙었죠. 그래서 1g당이라는 뜻이 되겠네. 네, 정리. 이거 발열 반응이다. 근데 이론적, 이게 문헌값이야. 이론적으로는 발생하는 열량이 1g당 732.4줄/g이어야 된대. 1g당. 근데 우리가 실험에서 계산해서 실험 결과를 얻은 값은 646이죠. 그치? 그러면 나머지 한 60 정도 어디 갔니? 손실된 거죠. 어디로? 공기 중으로 혹은 열량계 자체로. 이해돼?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통열량계를 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 통열량계 개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열량 측정이 물이 흡수한 열량 플러스 통열량계가 흡수한 열량이라는 게 있죠. 이게 Q1 플러스 Q2를 말하는 거네. 이걸 하려면 통열량계의 연용량을 알고 있어야겠지. 이렇게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에 문제는 자, 5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92페이지 5번. 산화칼슘이 용해될 때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간이열량계에 56g 넣고 56g 동그라미 해놓고 W1이라고 해놔. 물의 온도를 측정을 했대. 자, 그 간이열량계에다가 이번에 CaO 4g을 넣었대. CaO 4g W2가 되겠죠. 최저 온도를 측정을 했다. 자, 보니까 T1, T2 온도 변화는 지금 보니까 25도씨로 증가한 걸로 보아.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죠. 온도가 높아지면 발열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비열은 4.2줄/gC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CaO가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열량은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식만 한번 써볼까요? 비열 4.2 곱하기 질량은 몇이라고 해야 돼? 56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60g이죠. 온도 변화는 몇 도씨라고 해야 돼요? 5도씨라고 해야겠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42 곱하기 65, 30, 42 곱하기 30. 그러면 이게 몇이야? 62. 1260줄 맞네요. 이해돼? 자, 그러면 디귿 CaO 1g당 열량은 25.2줄/g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CaO 몇 g이야? 이거 계산값은 4g이 녹을 때 방출한 열을 말하는 거지. 이거를 4g으로 나눠줘야겠지요. 이해돼? 그러면 25.2 나오니?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나? 25.2 곱하기 4는 0.8로 떨어지잖아. 그쵸? 틀린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실력 문제 쪽에 뭐 통열량계 문제 나와 있는데 숙제를 내가 다 해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수업 자체는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 근데 시간이 뭐 새로운 걸 나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숙제가 많아요. 이제 진도 다 끝났으니까 책 다 끝내야죠. 206페이지까지 싹 다 풀어오세요. 그래서 뭐 중화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여기 이제 대단한 마무리, 중단한 마무리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섞여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모의고사 수는 기출 문제거든. 그래 봐야. 그래서 우리 테스트 때 풀었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여기 안에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습을 해가면서 206페이지까지 꼭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르겠던 거, 방금 수업한 부분 모르겠던 거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은 내가 가서 질문을 받도록 할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세요.